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달라진 민주당 의원 평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 평가가 진행 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요, 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달에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까지 거친 이후에 12월 말쯤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대와 달리 21대에서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전체 배점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 배점이 크게 늘어난 항목에 의정활동 수행평가와 국민소통, 또 선거 기여가 있는데요. 의원들 간의 상호평가와 또 대표 발의 법안의 우수성 등을 살펴보는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거나 또 입법 공청회 15회, SNS 1000건 이상 등 횟수만 채우게 되면 만점을 받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 각 의원의 지역구 총선 득표율 대비 작년 대선 당시 이 지역에서 과연 민주당 득표율이 얼마였느냐, 이 부분을 비교해보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업이 입법 활동인데 정작 법안의 질을 따지는 문제는 정성평가로 돼 있는 셈인데, 근데 이 정성평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때문에 입법 활동이 국민 삶을 어떻게 과연 바꿨는지 이 부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보다는 SNS에 다소 더 능통한 젊은 초선 의원들, 대부분 친명계가 많은데 이런 의원들에게 더 유리하다거나 또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친명계 줄 세우기 밑작업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비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비명 속가내기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해석이 가능한 다른 평가가 있습니까? 이 지역활동 수행평가라는 항목입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점수를 합쳐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20대 평가 대비 할당된 배점 자체는 36점이 감소했는데 여전히 모든 항목 가운데서는 배점이 가장 높은 만큼 당락을 좌우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0대에서는 그런데 권리당원에 비해서 일반 국민 반영 비중이 3배 가까이 높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는 일반 국민 비중이 1.6배 반영에 그쳤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이 많은 걸로 알려진 권리당원의 여론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당원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다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당직 경력 등에도 가산점이 붙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당직을 주로 맡았던 친명계 의원들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가 당원의 뭐 온라인 투표를 통한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장난질이 들어갈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공천 과정이 수탄하겠습니까? 당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달라진 민주당 의원 평가의 느낌표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로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사 문구죠. 이 이재명 대표는 제1의 인사 원칙이 능력과 실적이다, 이렇게 대표 취임사에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의원 평가에서 뒷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200석 동상이몽입니다. 야권발 총선 200석 주장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 신호탄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쏘아 올렸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그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합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장구를 쳤고요. 또 같은 날 정동영 고문도 수도권에 석권하면 200석 못할이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200이라는 숫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 의석이라는 숫자가 이 국회 200석인데
야권에서 잇따라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내용의 결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탄희 의원은 범야권의 통합,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소수 정당까지 연합한 200석을 강조했고요. 조국 전 장관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보수 이탈 진영까지를 아우르는 연합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반면 정고문은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숫자는 같은 200석인데 속내는 속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 다 다른가 봐요? 네, 이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각자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여당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하는 이탄희 의원은 정치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 나서게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으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죠. 그래서 제3지대 움직임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고문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 출마의 재도전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비명계에서도 200석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비명계에서는 친명계를 비판하면서 200석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민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200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으로 이게 안 와요, 잘. 이거 왜? 이재명 방탄정당이다. 거기 오면 이재명 당 아니냐. 이 우리가 오명을 벗어나면 이번에 압승합니다, 총선에서. 이재명 사당화가 문제라면서 이 지금의 지도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의 일환으로 200석론을 활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200석 동상이몽의 느낌표는 책임 못 질 총선 낙관론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 2016년도죠. 20대 총선 당시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80석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지만 122석을 얻는 데 그쳐서 123석을 얻은 민주당에 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매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이른바 총선 낙관론이 실제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게 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걸 여야 모두 되새겨야 할 겁니다. 네, 최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